네, 지금 YTN에도요 시시각각 제보 영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보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살아있는 CCTV죠. 다시 또 지금 떴네. 차가 안 보여. 사건 사고 제보가 가장 많고요.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게 되고 있죠. 제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큰 만족을 드립니다. 삼풍 백화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화려하게만 보였던 이곳 삼풍백화점은 마치 두부의 중간 부분을 칼로 잘라낸 듯이 정확히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강남의 고급 백화점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날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삼풍백화점 두 동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분 그냥 아무 그냥 확 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나도 같이 손잡고 나온 거예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건물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테러인가? 폭격을 맞았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바로 회사에 제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사고 직후 목격한 이상순 기자의 전화로 오후 6시 3분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얼마쯤 지나서 삼풍백화점 인근에 있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로 연결이 돼서 사고 현장을 직접 내려다보면서 YTN 방송에 제보자로서 참여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3호 거던 아파트는 그 언덕의 밑에 있고요. 그 밑에 있어서 아마 백화점 두 동이 서울중앙지법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보면. 근데 그 중에 한 동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쪽으로 법원이 보였다는 걸 겁니다. 아마 그게. 당시 다른 언론사들이 그 현장에 접근이 안 되고 보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YTN이 시청자들한테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건 분명한 일이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속보성에서 지상파를 앞지른 YTN은 사고 현장을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삼풍백화점 터졌을 때 24시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각 강방송은 이제 짧은 시간에 방송을 해줬지만은 YTN에서는 생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YTN 제보는 생명줄이다. 우리가 제보 받자마자 중계차를 바로 보내가지고 24시간 계속 우리가 방송할 수 있으니까 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고 뭐 많이 있는데 제가 기동 취재부장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전화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스테이지 Y들이 은퇴한다고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1996년 1월 31일이었죠. 제보 전화를 받고 빨리 출동을 하고 우리만 단독으로.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기자회견장 주변은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잠적한 열흘 동안 애타게 서태지를 찾던 10대 여학생 500여 명은 뒤늦게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성균관대학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나중에 시청률 보니까 뭐 5배인가 10배인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속보경쟁.
제보가 빨라야지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오늘 아침 9시 반쯤 강릉시 강동면 칠성산에서 무장공비 2명과 특전사 병력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다리를 뜰 수 없는 병력들을 위해 헬기로 식량 등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간첩들은 이날 오전 송이 채취에 나선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아니 아저씨 왜 그거 넣었어요? 내가 한 번쯤 밟을 뻔했잖아요. 아주머니 도토리 많이 따시오 이러면서 완전 이북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버섯을 손에 들었는데도 도토리 많이 따시오 이러더라고요. 지난 1996년 9월 18일 새벽 1시쯤 한 택시 기사가 자초된 북한 잠수함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두 사람 보고 옷도 이제 여기 옷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신속한 보도로 국내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사실 제보가 없는 그 속보 방송이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보가 이루어지면 속보가 들어오고 속보가 또 들어오면 다음 속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YTN이라는 보도 채널이 계속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댈 때는 그것처럼 리얼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훈련된 기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겠죠. 그런 다음에 기성 언론인들이 그걸 받아서 뭔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뭐랄까 팀플레이가 되는. 와, 여기 다 벌레 쌓인 거. 이거 뭔 일이로 이거? 옆에 봐라, 막 불 다 붙었다. 저희가 현장에 바로바로 가야 합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의 제보 영상을 통해서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자들이 사실은 모든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산사태, 해일, 화재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이 시민 제보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하루 제보는 많게는 500건, 그리고 적게는 한 300여 건 정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를 두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 제보 내용과 그리고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일치되는지 그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싶을 때는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하고요. 집중호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제보자분께서 그 마을이 고립될 것 같다라고 긴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하천이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지금 도로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입니다. 평소 수위의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영상을 제보해 주신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넘치거나 하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고립이 될 수가 있죠. 마을이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YTN 기자님께서 바로 출동을 하셨고 그 보도가 된 이후에 소방 당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보자님께서 다시 전화 주시기로 뉴스에 나와서 나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네, 해운대에 있는 호텔 앞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네, 다음 역시 부산 수영구 망리시장 부근입니다. 시청자 게시판 의견입니다. 부산의 가족에게 YTN 뉴스를 보고 바로 연락할 수 있었다. 긴급 재난에 제일 빠르게 대응하는 YTN을 칭찬한다는 글입니다. 어젯밤 속보를 발빠르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의 현장 영상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제보는 일단 시작점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 제보들이 여러 가지 누적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패턴의 제보들 또는 아니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보들이 오면 그럼 그 다음에 후속해서 심층 탐사 보도를 기획을 한다든가 후속 취재를 강화한다든가
계속 구멍이 점점 커져서 공사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우씨. 지난 폭우의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 갑자기 도로가 가라앉고 구멍이 생기는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을 두고 안전조치를 했다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웬만한 성인 남성 키보다 큰 깊이 2.5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미세하게 뭐 갈라졌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땅꺼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제보들은 정말 간간히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게 시작이 돼서 취재가 되고.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 도로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이 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가스가 새는 건데 가스 새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이 무너지기 전에도 위험 신호는 있었습니다.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는데도 보강 공사를 결정했다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안전에 대한 무관심,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불과 2시간 전쯤 근처에서 도로 상태를 살펴보던 경찰의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차량 밖으로 나와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지자체에 위험성을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재작년 7월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공평 2 지하차도엔 하천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지하도에 가득 찬 겁니다.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지하차도를 사고 직전에 통과하신 분입니다. 너무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무조건 빨리 빠져나가야 했던 생각만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앞에 추월해서 나가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서 그냥 들어간 거죠. 괜찮겠다 싶으니까. 신속하게 차량 진입만 막았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한 보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보는 Y, 보령 해저터널의 시커먼 물자국, 바닷물 새는 것 아닌가요?는 터널을 자주 지나는 지역민이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민이 영상으로 제보하고 그 내용을 YTN이 심층 기사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결되기는커녕 터널 내부에 물이 더 생겨서 바닥이 흥건한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아까 지역의 맥락에 맞는 것들을 갑자기 어느 순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든가 또 구체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지역사회 어떤 미디어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분들이라든가 이들이 이런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당사자 입장에 맞게끔 보도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알아야지 놀러로 안 오지. 그런 건 안 하지. 위험하다. 범람 위기가 있다고. 제보도 이렇게 영상도 아니었으면 좀 더 늦게 알려줄 수도 있던 부분인데요. 이런 제보들이 또 다른 위험 확산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희 YTN의 생생한 화면을 제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촬영 당시에 반드시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화면 촬영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CCTV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짐 보고 카메라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어디 보고가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미디어의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난 보도까지 가기 전에 뭔가 재난 조짐을 뭔가 대중에게 리포트하고 뭔가 예비 뭔가 방지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변수로서의 어떤 제보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제보해야 돼 이거. 이거 빨리 YTN 제보하고 싶다. 뉴스에 제보하자. 와,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된다.